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 하락장이 길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면서 투자자 여러분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장을 주장하는 모든 근거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오히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명확한 이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관의 거대한 숏 포지션 뒤에 숨은 진짜 의도. 둘째, 국채금리 하락은 암호화폐 불장 트리거다. 셋째, 유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오른다. 넷째, 돈이 풀리는 흐름을 보면 답이 보인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하면서 조문을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 상승장이 오려면 이더리움의 상승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과연 이대로 끝나버릴까요? 저는 금융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을 끌어내리고 낮아진 가격에서 현물을 매집한 뒤 본격적인 상승장을 만들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CME 선물 거래소의 이더리움 포지션을 보면 지난 11월 이후 숏 포지션 규모가 무려 6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빠른 증가 속도로 그동안 확인된 최대 규모입니다. 일부에서는 차익 거래를 노린 숏 포지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CME 선물 거래소의 숏 포지션 증가와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CME 선물 거래소의 숏 포지션이 증가하는 동안 이더리움 가격은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4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CME 거래소가 아닌 나머지 코인 거래소의 이더리움 선물 약정을 보면 12월까지 쌓여있던 역사적인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일거에 청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하락이 유독 컸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데 당시에 트럼프 효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이번 사이클 최대 규모의 롱 포지션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하락으로 역대급 롱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과매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관 거래소인 CME 거래소에서 촉발된 숏 포지션의 하방 압력이 이더리움의 하락을 뒷받침했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롱 포지션을 일거에 청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폭락을 유발한 대부분의 선물 계약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만기되는 단기 선물 계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기관 거래소인 CME 거래소에서 1개월에서 3개월 내지에 단기 숏 포지션을 써서 이더리움의 가격을 눌렀고 이에 따라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더리움 롱이 일거에 터져 나가면서 폭락이 촉발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떠나가는 동안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ETF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할 때 사용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의 보유량 변화를 보면 최근 폭락 이후 ETF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기관들이 현물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막대기는 이더리움의 다이아몬드 핸드 지갑으로 유입된 이더리움 수량을 보여줍니다. 이번 폭락에서 다이아몬드 핸드 지갑으로 지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매수가 발생했으며 일반적인 유입 규모의 최소 50배에서 100배 이상, 이전 최고 기록들의 2배 이상의 일일 축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번 매집은 유례가 없는 규모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16%의 하락만이 있었지만 이더리움은 해외 기준 마이너스 48%가 빠졌습니다. 약한 손들이 이더리움을 팔게 만들기 위해서 금융 세력은 이더리움 하락을 유발시키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신가요?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 영상에서 2월 3일에 이 캔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고점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을 넘겨줄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 약세가 하락 채널을 긴꼬리 봉으로 이탈하였는데 저는 이번 하락을 페이크 아웃으로 예상하며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더리움이 강세 반전을 보여줄 것이고 이더리움 상승에 따른 알트코인의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이면서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장기 채권 금리가 높아질수록 미국은 자금 조달을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며 이것이 적자의 적자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며 특히 10년 만기 국채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를 낮추고자 합니다.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세계의 벤치마크 수익률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움직이면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10년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강세를 촉발합니다. 현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와 함께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면 4.8%에서 고점을 찍고 4.4%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소폭 반등 중인데 주목할 점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10년물 금리는 과거부터 추세선을 기준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자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하자 리테스트 후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과거부터 추세선을 기준으로 방향을 명확히 바꾸는 정직한 움직임을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차트적으로 10년물 금리의 약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차트는 미국의 실시간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트루플레이션과 10년물 금리를 비교한 차트인데 진한 파란색 선인 트루플레이션이 선행해서 움직이면 하늘색 10년물 국채 금리가 뒤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트루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2.75%에서 2.1%까지 급락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에도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지난달 3.3%에서 한 달 만에 4.3%로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시장 우려와 달리 채권 시장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을 때 단기 채권 금리는 상승했지만 장기 금리는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플래트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불플래트닝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불플래트닝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장기 금리 하락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하락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것은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트럼프가 다보스 회의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의 유가 하락을 요구하고 유가는 고점 78불에서 70불까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며 취임 직후 트럼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말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들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행보는 즉각적으로 유가의 하방 압력을 일으켰습니다. 2월 7일 트럼프는 석유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반복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만약 유가가 7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일어나더라도 유가가 물가 압력을 해소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물 금리는 석유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내수 소비의 위축과 광범위한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수출을 늘리면서 전 세계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무역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량상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생각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시장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에서 비둘기적으로 변화하는 순간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미국의 M2 통화 공급량 변화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다시피 미국의 통화 공급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이클에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매우 익숙한 자료이실 텐데 M2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곧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사이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2025년에 미국 통화 공급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시중의 자금을 풀고 금융 여건을 완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준을 통한 통화 정책입니다. 둘째는 행정부 정책을 통한 재정 정책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므로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재정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연준의 은행 규제를 비판하면서 재무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주도해서 돈을 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금융 및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는 2025년 초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돈을 풀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대출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고 위험자산에 돈이 들어오면서 강세 랠리를 촉발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는 완화적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며 민간 신용이 증가하면 M2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해결을 통해 경기 부양 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M2 통화 공급량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재무부가 직접 개입해서 국채 수익률을 조정함으로써 재무부와 행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채권 순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정부 은행 계좌라고 할 수 있는 TGA의 잔고를 채워 넣었습니다. 부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미국은 국채 순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흡수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 호재입니다. 당분간 TGA 잔고는 감소할 일만 남았으며 TGA 방출이 시작되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TGA의 소지는 기능적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인 양적 완화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 양적 완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언급드리고 있는 USDC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난 영상 이후에도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돈은 계속 입금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관점과 같이 저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하락 돌파했던 지지선을 다시 상승 돌파하면서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최근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고 아직 악재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파도를 겪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시장이 분명한 저점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위치는 하락장의 어느 중간이 아니라 기회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더리움의 때가 곧 올 것이며 알트코인 상승장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둘째, 국채금리 하락이 상승장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유가 하락이 물가 악재를 해소할 수 있으며 여러 원인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개방할 것이며 시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번 영상의 관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기분에 무리한 매수를 하게 되지만 제때 팔지 못하면 꼭대기에 물려서 큰 손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사자마자 물리게 되고 시장 감정을
공포가 지배하면서 환희가 아닌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하락장의 기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진짜 보상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구독자 여러분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구독자 여러분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실시간 관점을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지표는 제가 신청하신 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웨이포스라는 지표입니다. 조정장에서 하락이 왔을 때 언제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래들의 매집 활동을 감지하여 차트에 황금 다이아몬드로 고래 표식을 남겨주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1월 20일 알케미페이 코인의 단기 저점에서 황금고래 매집 표식이 나타났고 31일까지 155%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좋았던 만트라 코인 역시도 1월 26일 단기 저점에서 황금고래 매집 표식이 있었고 31일까지 90%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피터 코인 역시 1월 13일의 저점에서 황금고래 매집 표식 이후 73% 반등에 성공했으며 솔라나, 레이디움, 봉크, 고트세우스 맥시무스 등 여러 종목에서도 저점에 황금고래 신호가 발생하고 크게 상승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승률이 100%는 아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신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특히 조정장에 대처하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웨이포스 지표를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